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갑상선의 위치 및 구조. 갑상선은 목의 앞쪽 한가운데 튀어나온 부분, 흔히 목을 때 혹은 올대뼈라고 부르는 갑상연골, 방패연골이라고도 합니다. A에서 3cm 아래에 있습니다. 갑상선은 나비 모양이며 좌엽과 우엽, 그리고 두 옆을 이어주는 협부로 구성됩니다. 한 옆의 길이는 4에서 5cm, 너비 1에서 2cm, 두께 2에서 3cm, 전체 무게 15에서 20g입니다. 갑상선의 기능. 갑상선은 갑상샘, 목미샘이라고도 하며 내분 비기관의 하나로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인체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열을 발생케 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태아와 신생아의 뇌와 뼈의 성장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 등을 합니다. 물질 대사란 줄여서 대사라고도 하는데 몸 밖에서 섭취한 영양분을 체내에서 분해 합성하여 생체 성분,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 및 에너지를 만들고 불필요한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이릅니다. 한편 갑상선 바로 뒤쪽에는 완두콩 크기의 부갑상선이 좌우에 각각 2개씩 있으며 여기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혈액 속의 칼슘이나 인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중 칼슘은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암 종류. 갑상선암은 기원이 된 세포의 종류나 세포의 성숙 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기원세포의 종류에 따라 나누면 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유두암과 여포암, 저분화암 및 미분화암, 역형성암, 여포세포 이외의 세포에서 기원하는 수질암과 림프종, 그리고 전이성암 등이 있습니다. 여포, 난소포라고도 하는 것으로 동물의 내분비 샘 조직에서 다수의 세포가 모여 이루어진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난소나 갑상선, 뇌하수체 중간엽 등에서 비슷한 조직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특수화하고 성숙한 정도를 분화도라 하는데 현미경으로 암세포들을 관찰하면 성숙 즉 분화가 비교적 잘 된 것은 정상세포를 많이 닮았고 분화가 안 된 것은 정상세포보다 미성숙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 둘의 중간 단계인 암도 있습니다. 분화암과 미분화암을 구분하는 것은 분화도에 따라 특성이 달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분화암은 분화암에 비해 분열 속도나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통계. 2023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7만 7,523건의 암이 새로 발생했는데 그중 갑상선암이 남녀를 합쳐서 35,303건, 전체 암 발생의 1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 해당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조사망률도 산출 기준이 같음 은 68.8건입니다. 남녀 성비는 0.3:1로 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발생 건수는 남자가 8,771건으로 남성 암 중에서 6위를 차지했고 여자는 26,532건으로 여성의 암 중 2위였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3.3%, 30대가 20.8%의 순이었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2021년에 갑상선암 전체 발생 건수 35,303건 가운데 암종이 99.6%를 차지했습니다. 암종 중에서는 유두상암이 96.4%, 여포성암이 2.1%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적증상.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갑상선암은 대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신체검진에서 의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는 통증이 없는 목의 종괴 즉 종양 덩어리입니다. 목의 앞부분에 결절, 혹이 있으면 갑상선암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절이 크거나 최근에 갑자기 커진 경우, 결절이 커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 호흡곤란 증상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있을 때, 갑상선에 덩어리가 있으면서 목소리 변화가 있을 때, 결절이 주위 조직과 붙어 있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결절이 매우 딱딱하게 만져질 때, 결절과 같은 쪽의 림프절이 만져질 때,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고 갑상선에서 결절이 만져질 때,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때, 진행 단계, 암의 진행 단계를 병기라고 합니다.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의 진행 단계도 종양의 크기나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T분류, 암세포의 림프절전이 여부와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N분류, 그리고 암의 원격전이 여부에 의해 구분하는 N분류를 조합하여 판단합니다. 조합 결과에 따라 갑상선암의 병기를 1기에서 4기까지로 분류하며 4기는 다시 4A, 4B, 4컵 단계로 나눕니다. 수술 전 검진이나 영상검사 등에 의해 대략적인 병기를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병기는 수술에서 절제한 조직의 검사 결과와 수술을 한 외과 의사의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갑상선암의 병기 구분에서 다른 부위의 암종과 다른 특징은 암의 종류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갑상선 분화암은 환자의 나이가 젊으면 예후가 좋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분화암과 수질암, 그리고 역형성암은 치료법과 예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료.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갑상선 호르몬 치료, 외부 방사선 조사, 항암화학 치료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고 예후도 좋음으로 갑상선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절제 범위는 갑상선암의 종류, 크기, 환자의 나이와 병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데 갑상선 전절제와 엽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절제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므로 평생 이 호르몬을 보충해야 하며, 엽절제를 한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면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 갑상선의 침범, 림프절 전이의 위치와 수에 따라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 절제술. 절제 범위에 따라 갑상선 전절제술, 엽절제술로 크게 나뉩니다. 전절제술은 갑상선 좌우 양옆과 그 사이의 협부 등 조직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엽절제술은 암이 침범한 쪽의 엽을 제거하는 수술로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유두암이나 양성 종양일 경우 많이 시행합니다. 암이 진행되어 림프절로 전이되었거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전이 예방 목적으로 갑상선 주위에 있는 경부 림프절을 같이 제거합니다.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이 갑상선과 먼 쪽에 위치하는 경우 절개 부위와 수술 범위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 기법이 갑상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 가슴이나 겨드랑이 등으로 내시경을 넣어 수술하기 때문에 목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미용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 적용시킬 수는 없어 크기가 작고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의 전이가 없는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내시경 수술과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나 내시경 기구 대신 로봇을 이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외부의 조종석에서 의사가 확대 영상을 보면서 로봇의 팔을 조종하여 수술을 하게 되며, 수술 부위가 확대되어 상세히 보이므로 구조물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손으로 직접 수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손떨림도 보정되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미용적으로 우수하나 진행된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수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갑상선암 덩이를 다 절제했다 해도 암세포들이 남아있다가 천천히 자라서 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합니다. 치료의 대상.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재발 가능성이 다소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부위로의 전이도 없으며 비교적 크기가 작고 주변 조직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진 조직형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갑상선 암세포가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이용하는 치료인 만큼 분화암에서만 시행할 수 있고 수질암과 역형성암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전절제를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반절제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매우 안 좋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 완전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의 원리 및 방법.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침샘, 눈물샘, 유방, 태방 같은 데서 요오드를 일부 흡수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갑상선 세포에 흡수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방사선 에너지를 내는 동위원소를 첨가한 요오드를 복용했을 때 그것을 일반 요오드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갑상선 세포가 가져간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캡슐에 넣어 복용하면 장에서 흡수되고 그것이 혈액으로 들어가 수술 후 목 부위에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 갑상선 이외의 부위에 퍼져 있는 갑상선암 세포 속으로 모이며 이 세포들은 방사선 에너지 때문에 죽게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면 수술 후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던 갑상선 세포, 정상세포 및 암세포 들을 제거하여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방사성 요오드의 용량은 환자의 재발 위험도에 따라 정하는데 30mC를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대개 2박 3일 격리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요오드 성분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투여하면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 세포에 잘 들어가지 않으므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에는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합성된 갑상선 호르몬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4 제제, 상품명 신지로이드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보통 방사성 요오드 치료 4주 전부터 약을 중단하고 2주 전부터는 저요오드 시기를 병행합니다. 4주 동안 갑상선 호르몬 투여를 중지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으로 힘이 들 수 있으므로 2주간은 반감기가 짧은 T3 제제, 상품명 테트로닌을 복용하여 덜 힘들도록 합니다. T3는 트리오오드 사이로닌에 T4는 티록신의 약칭입니다. 한편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암의 재발 및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장질환 등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갑상선 호르몬 투여를 끊지 않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이틀 전과 하루 전에 제조와 민간갑 상선 자극 호르몬을 근육에 주사한 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복용. 갑상선 호르몬의 복용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을 절제하고 나면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체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신체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평생 합성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게 됩니다. 둘째,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해 갑상선 자극 호르몬, 티슈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 갑상선 분화암, 유도암 또는 여포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복용합니다. 이것을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이라고 합니다. 즉,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의 보충과 갑상선암 재발 방지라는 이중의 목적을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심장 기능 악화나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환자의 병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갑상선 호르몬 약 복용자가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임으로 약을 줄이라는 말을 듣고는 임의로 줄여버리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병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목표 티슈 농도가 달라지는 만큼 티슈 억제요법을 쓸 때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상승하는 수가 있어서 검진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환자분의 갑상선 암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외부 방사선 조사. 외부 방사선 조사란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기계를 이용하여 환자의 목이나 갑상선암이 전이된 부위에 쏘는 것입니다. 방사선이 닿는 부위만 치료하는 국소적 치료법입니다. 수술 시에 육안으로 갑상선 바깥으로 병소가 퍼져나간 것이 보여 미세한 병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 추가적 수술이 어렵거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육안으로 보이는 잔여 병소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이 요법을 고려합니다. 때로는 암전이가 있는 환자의 전이, 부위 통증 조절을 위해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을 몇 주일, 보통 3에서 6주 동안 지속합니다. 항암 화학 치료.
갑상선암은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항암화학 치료를 널리 사용하지는 않으나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사선 조사와 병행하기도 하며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과 구토, 입안의 궤양, 백혈구 감소증, 탈모 등과 방사선 조사 부위의 피부 괴사, 식도와 기관지의 염증 및 천공, 노 형성 등이 있습니다. 눈은 누공 혹은 새길이라고도 하며 장기와 몸 표면 또는 두 장기 사이에 생긴 비정상적 통로, 즉 병적으로 뚫린 구멍을 말하는데 비슷한 예로 학문의 치료가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 갑상선암에는 항암화학 요법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표적 치료가 발전하면서 전이성 또는 진행성 갑상선암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란 가감의 발생과 성장,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변이 유전자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고 억제하는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정상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분화암의 치료에는 소라페닙, 상품명 넥사바, 렌바티닙, 상품명 렌비마이 이용되고 있고 갑상선 수질암에는 반데타닙, 상품명 카프레사, 이나카보잔티닙, 상품명 코메트리크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적 치료제는 경구 약제 즉 먹는 것으로 갑상선암의 복합적인 발생 기전 중에서 특정 경로를 차단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때로는 암의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진행 전이 변변이 충분히 커지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고려하며 효과 및 비용, 환자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표적 치료제의 사용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의 부작용. 갑상선 수술은 대부분 안전하고 회복도 빨라 대부분 수술 후 3일에서 4일 안에 퇴원이 가능하고 1에서 2주 후에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 부위 출혈. 주로 수술당에 발생하며 드물지만 수술한 곳에 출혈이 심하면 기도 압박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 목에는 성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되돌이후두신경, 회귀후두신경,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위후두신경, 상후두신경의 외측까지가 지나갑니다. 이 두 신경은 갑상선과 매우 가까워서 수술 시에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 시 양쪽 회귀후두신경을 모두 다치면 성대가 다쳐서 숨을 못 쉬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위후두신경의 외측까지가 손상되면 고음을 내기 힘들게 됩니다. 암의 침범으로 이들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수술할 때 생기는 일시적 손상이어서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목소리가 회복됩니다. 목소리가 계속 회복이 안 될 경우엔 음성치료, 성대주입술 등의 재활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적칼슘 혈증.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편에 대개 아래 위 2개씩 붙어 있는 기관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갑상선이 5개가 넘는 사람이 5%쯤 되며 단두 개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갑상샘 하나의 길이는 5에서 9mm, 너비는 3에서 5mm이며 두께 1에서 2mm, 무게는 25에서 40mg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 대사에 관여합니다. 갑상선 수술을 할 때 부갑상선이 일부 손상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혈장의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저칼슘혈증이 와서 손발끝이 저리거나 입 주위가 얼얼한 증상, 근육마비, 경련 반응, 수전증, 기운 없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이며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기능 저하증이 회복되지만 약 1에서 2%에서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평생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평생 칼슘제와 비타민 D 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암 때문에 갑상선을 전부 절제했을 때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지만 반절제를 한 경우에도 일부의 환자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되면 온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쉽게 피곤해지고 의욕이 없고 기억력도 감퇴하며 추위를 잘 타고 얼굴과 몸이 붓고 식욕과 위장관 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증가하는가 하면 변비가 생기고 팔다리가 저리고 쑤시는 등 신체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갑상선 전절제의 경우
이 같은 기능 저하에 대응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수술 후의 상처.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 수술 후 목에 남는 상처를 걱정합니다. 대체로 목 위 쇄골 상부 1에서 2cm 위치의 옆으로 5에서 6cm쯤의 절개창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암덩이가 크거나 목 옆 부분의 림프절을 같이 수술할 때는 상처가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켈로이드, 흉터종이라고도 하며 피부의 결합 조직이 이상 증식을 하여 단단하게 융기한 것과 잘 생기는 등의 특수 체질이 아니라면 상처가 자연스러운 목주름처럼 보입니다. 수술 후 약 3개월간 수술 부위의 자외선을 차단해야 착색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상처에 연고 등을 바르면 오히려 정상적 치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부작용. 일반적인 경우 치료에 앞서 4주 동안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체중 증가, 부종, 피곤함, 추위에 민감, 생리불순, 머리 빠짐, 소화불량, 변비, 불면 등입니다. 드물지만 치료 직후 목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미각의 변화가 오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는 구역질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치료가 잘 되고 완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퍼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재발률이 높지 않으나 환자는 대부분 장기 생존하는 만큼 재발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 부위가 목 일대의 림프절, 갑상선 잔여 조직, 근육, 기도 등의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초기 치료와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갑상선 분화암은 1차 치료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도 재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생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재발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좋은 치료 성적을 보입니다. 일상생활. 갑상선암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식이나 생활 습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확실히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 기간 이외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직장 업무를 보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정상인과 별 차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꾸준히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들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암의 재발을 막고 혹시라도 암이 재발했을 때는 가능한 한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갑상선암 환자들은 완치가 안 된 상태라 해도 오래 사는 만큼 정상인들의 일반적인 건강 지침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술과 담배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갑상선 환자에겐 오히려 좋다는 보고도 있으나 폐암이나 간질환,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등 건강 일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역시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식생활. 갑상선암 환자에게 특별히 좋거나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와서 칼슘 수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은 치료 시작 전에 요오드가 든 해조류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특별히 주의할 음식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들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면 됩니다. 어떤 암의 치료에서든 충분한 영양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 전이든 치료 중이나 그 이후든 음식을 올바로 섭취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서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갑상선암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